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바로 화가 피터르 브리어를 다시 읽는 시간인데요. 흔히 농민의 화가로 알려진 그가 16세기 플랑드르의 혼돈 속에서 시대를 증언했던 예리한 관찰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농민의 춤, 죽음의 승리, 이카루스의 추락 같은 그의 작품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채널 고정. 우리가 흔히 아는 피터르 브루위허. 그는 바로 농민의 화가입니다. 1265년부터 1269년까지 활동했던 피터르 브루이어는 늘 농민의 일상을 그린 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의 대표작인 눈 속의 사냥꾼을 보세요. 낭만적인 겨울 풍경의 정수로 꼽힙니다. 지친 사냥꾼과 개들, 얼음 위에서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는 마을 사람들, 따스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까지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애정과 유머를 담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농민의 생활 장면이나 전통 풍습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남겨 농민 불위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얼의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브리얼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바벨탑을 한번 보세요. 겉보기엔 웅장하고 거대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온통 결점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점은 바로 불안정한 건축입니다. 탑은 왼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있고 아래층이 완성되기도 전에 위층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 감각을 잃고 붕괴를 향해 가는 16세기 당시 사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결점은 더 충격적인데요. 그림 한 구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냇가에서 태연히 용변을 보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도덕이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브리얼은 왜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그림 곳곳에 숨겨놓았을까요? 그는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단순한 농민의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브리얼의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사회 풍자가의 모습입니다. 그의 그림은 인간의 위선과 기만,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거꾸로 된 세상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작품을 보면 무려 120여 개의 속담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인간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파란 망토를 씌우는 장면은 당시 불륜을 의미하는 속담이었고요. 송아지가 물에 빠져 죽은 뒤에야 연못을 메우는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뒤늦은 후회를 보여줍니다. 바구니에 햇빛을 담으려 하는 모습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허황된 인간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브루이헐은 이처럼 웃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을 숨겨 그림을 보는 관객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풍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성소구절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맹인들의 우화를 보시죠. 이는 브리얼의 사회 비판이 얼마나 직설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플랑드르 사회를 파멸로 이끌던 무능한 사회 고위층과 선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였죠. 가장 먼저 구덩이에 빠진 맹인은 모두가 맞이할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어서 브리얼의 두 번째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기록한 증인이었습니다. 16세기 중반 플랑드르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강압적인 통치,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 그리고 흑사병의 공포가 뒤덮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브리얼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승리는 해골 군대가 산 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끔찍한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 속 판타지가 아니라 당시 플랑드르를 휩쓴 종교 전쟁과 재앙에 대한 우의적인 기록입니다. 그림 속에서 왕, 귀족, 농민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해골은 쓰러진 왕에게 모래시계를 보여주며 죽음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섬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브리얼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성경 이야기의 가면을 쓰고 동시대의 비극을 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의 연가 학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성경 속 사건이지만 배경은 눈 덮인 플랑드르 마을이고 아기들을 학살하는 군인들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 군대가 자행한 실제 학살에 대한 은밀하지만 강력한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였을까요? 후대의 소유주들은 학살당한 아기들을 칠면조나 음식 꾸러미 같은 가축으로 덧칠해서 그 끔찍함을 희석시키도록 주문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제 브리얼의 세 번째 얼굴, 그는 인간 조건의 철학자였습니다. 영국의 시인 The Murray H. Adaptation. 오드는 브리얼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관해 그들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 옛날의 거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거나 창문을 열거나 그냥 무료하게 걷고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브리얼의 시선은 인간 사회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으로 향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림 속 농부는 묵묵히 밭을 갈고 배는 정해진 목적지로 항해할 뿐입니다. 심지어 비극의 주인공 이카루스는 수면 위로 간신히 드러난 작은 다리로만 묘사됩니다. 거대한 비극조차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실패일 뿐이라는 인간 고통의 본질을 브리얼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처음 봤던 눈 속의 사냥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 그림이 더 이상 단순한 낭만적인 겨울 풍경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지친 사냥꾼과 굶주린 개들, 그리고 초라한 사냥감인 작은 여우 한 마리는 혹독한 자연 앞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인간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브리얼에게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거대하고 무심한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일 뿐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진실을 담아낸 정말 정교한 시각적 우화였던 것이죠. 브리얼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깊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브리얼의 그림은 단순한 풍속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플랑드르 시대의 모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담아낸 정교하게 계산된 우화였습니다. 그의 붓끝은 세상을 기록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500년 전 브리얼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벨탑의 소통 부재는 이념 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고 맹인을 이끄는 맹인은 무능한 리더십과 가짜 뉴스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에 대한 무관심은 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눈 감는 우리의 모습을 비춥니다. 와비 500년 전 브리얼이 던진 질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물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피터르 브리얼의 예술적 유산은 그의 두 아들을 통해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장남인 피터르 브리얼은 아버지의 작품을 충실히 모사하여 그 명성을 보존하고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브리얼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차남인데 얀 브리얼은 아버지와는 다른 독창적인 화풍으로 정교한 꽃그림으로 유명해 꽃의 브리얼, 천국의 브리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 덕분에 브리얼이라는 이름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플랑드르 바로크 회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터르 브리얼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표면 너머의 진실, 거대한 서사 속에 숨겨진 작은 이야기, 그리고 군중 속에서도 빛나는 개인의 얼굴을 찾아내는 법을 말이죠. 그의 그림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에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시면 이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